저는 PT를 끊어본 적은 없거든요.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제가 살을 빼면 그냥 못생기기만 하니까 저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사연은 그 헬스장에 이제 월 회비를 내고 연회비를 내고 헬스 등록을 했는데 그 헬스장에 폐업을 할 때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뭐 환불을 받을 길도 없고 뭐 이런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다는데 이거 고소를 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떤 제목으로 고소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헬스장에 뭐 연회비를 내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직접 가서 뭐 기계 같은 거 보셨겠죠. 분명히 PT 트레이너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운영할 의지를 가지고 뭐 헬스장을 개업을 했는데 어떤 이유든 경영난 때문에 폐업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업이 됐다고 하면 내 돈을 어떡하냐, 이렇게 이건 뭐 범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범죄는 되지 않아요.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 있는 거고, 망해서 뭐 그런 걸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청구는 하실 수 있는데 이걸 형사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전혀 헬스 사업을 본인이 할 의사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헬스장을 운영할 거다 하면서 광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차려놓은 건 없으면서 회원을 모집해서 뭐 회원금 엄청 많이 받은 다음에 도망갔다. 이러면 헬스장 운영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속인 거가 되기 때문에 사기는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안을 보면 어느 정도 또 다니신 것 같아요. 이러면 거기가 망해가지고 뭐 못 받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걸 범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헬스장뿐만 아니라 1년에 걸쳐서 뭐 연회비를 지급하면서 뭐 끊고 다니는 어떤 업종이든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용실에 100만 원 끊어놓고 가끔씩 가서 머리 자르고 팜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전부 다 포함인데 내가 일정 금액 내놓고 뭐 이렇게 연회비 비슷하게 내놓고 다니는 데는 거기가 어느 날 폐업을 했을 때 이 뭐 업주를 어떻게 할 수 없냐 하는데 그걸 형사처벌은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뭐 100만 원을 냈는데 파마 3번밖에 안 했는데 망해서 뭐 70만 원을 못 썼어요. 그러면 그 7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업이 망했으면 이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이 사업하다가 크게 말아먹었는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뭐 민사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피해보상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예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PT 같은 데 갔을 때 획기적으로 싸다. 저 그런 광고 본 적 있어요. 1년인데 뭐 12만 원 뭐 이런 데 있어요. 한 달에 10,000원 해서 이게 수익이 날까 싶을 정도의 막 그런 데는 보통은 당장 얼마가 급한 업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사실 좀 위험한 거죠. 사실 비상식적인 가격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이러면 조금 피하셔야 되고, 보통은 이제 PT 사업장 영위하시는 분들이 임차인인 경우가 많죠. 임대차를 해서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한다 하면 사실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고 요즘 코로나다 말이 많은데 헬스장 같은 데가 지금 아무 데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임대료조차 감당이 안 돼서 폐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PT도 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있잖아요. 대기업 비슷하게 크게 운영하는 데들. 근데 뭐 꼭 크게 운영하는 데라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여기가 이런 데가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점이 뭐 50개, 100개라도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거라고 맹신하지 말고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좀 짧게 끊고 다니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1년 동안 뭐 몇백만 원 먼저 내놓고 하는 게 결국 내 주머니에서 큰 돈이 나가는 건데 나가는 순간 그 돈은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욕심부리고 막 이렇게 1년 끊지 마시고 그냥 짧게 끊고 다니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데 가장 좋다. 일이 벌어지고 나면 형사 고소도 힘들고 민사적으로도 사실 절차 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환불. 저 잠깐 하나 참 환불 그거. 체육시설업 56번. 그 제가 좀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노파심에 이제 찾아봤는데 오히려 이렇게 뭐 좀 연회비를 내고 뭐 끊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이렇게 폐업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 말고 내 중간에 안 다니기로 해서 환불 문제로 오히려 분쟁이 생긴 경우가 많아요. 한 달 지나면 환불 불가다 이런 계약 조항을 들이밀면서 환불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서 그거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계약서를 쓰시죠. 어디 연예비 등록하실 때 등록하고 어느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뭐 이렇게 막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위약금이 뭐 과도하게 책정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생각 없이 사인을 하시죠. 근데 사실 그거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정을 한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막 문제 삼기는 어려워요. 헬스장 갔는데 굉장히 잘생긴 사람 3명 막 있어서 끊었는데 그분들 안 나오고 막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막 푸시업 100개 시키고 이래서 그만두시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환불 받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 이건 좀 웃긴 예시였지만 이런 경우에 이런 업체에서 뭐 여기 사인하지 않으면 환불 불가다 이런 경우 때문에 마찰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있어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해서 그렇게 중간에 계약을 해제한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일수만큼 금액을 나눠보면 되죠. 전체 금액에서 10% 정도를 공제하고 나머지 그거는 환불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계약서에 뭐 환불 불가 규정에 내가 사인한 이상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는데 이런 고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내용 증명 형식으로 업체한테 보내서 고시 이렇게 돼 있는데 너 그 잘생긴 애 3명은 바로 관두고 미끼용으로 막 하고 나서는 그냥 돼지가 나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 보내서 고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소한 요 금액을 환불해달라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고시를 이유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변호사님 저 10회 중에 오해가 남았는데 해당 5만 원이라고 치면 총 50만 원 냈는데 5회 25만 원 공제되고 남은 금액 10% 5만 원 추가 공제하고 20만 원 정도는 환불해 줘라 하는 게 공정위 고시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인을 했었거든요. 몇 개월 지나면 환불 불가 이렇게. 그럼 사실 이제 소송 가면 그것 때문에 이기기 어려웠을 때. 근데 제 내용 증명으로 고시 같은 거를 이렇게 들이밀고 하면 거기 업체에서 어느 정도 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환불이 불가하다 이런 거 자체가 계약서에 써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유예요. 계약 자유 원칙이고 그게 뭐 반사회적인 내용이 아닌 이상 각자 계약했으면 유효한 거 같아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학원을 하는 친구가 얼마 전에 진상 고객 환불 요구한다고 발레학원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할게요.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